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업 물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신호를 보내는데요. 혹시 퇴근 후에 양말을 벗을 때마다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아있는 양말 자국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병원을 방문했더니 하지정맥류 판정을 받았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는 질환으로 잘 알려진 하지정맥류. 이러한 증상이 없어도 하지정맥류일까요?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겉으로 혈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0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1기가 되면은 다리에 실핏줄이나 아니면 비치는 푸르스름한 혈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기가 되면은 혈관이 도드라지기 시작하고요. 3기가 되면은 이제 다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4기가 되면 이제 겉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가려움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5기나 6기가 되면은 피부에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0기가 덜하고 5기, 6기가 심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증상적인 거라든지 병의 심한 정도는 0기가 더 심한 경우도 있고요. 5기, 6기가 조금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불한 혈관이 비쳐 보이면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혈관은 피부 속에 1cm에서 2cm 정도 깊이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혈관이 고장이 난 지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야 겉으로 드러나는 혈관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있는 분들은 병이 조금 오래 진행을 해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정맥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혈관이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지정맥류도 있는데, 이러한 겉보기에 상관없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다리가 무겁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가벼운데 오후가 되면은 다리가 묵지근하고 종아리가 팽팽하니 붓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주 다리에 피로감이 느껴진다거나 종아리가 항상 어근하게 아픈 증상들, 그리고 마치 허리 디스크 있을 때처럼 다리가 저리다는 느낌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다가 기지개 켜거나 자세를 바꿀 때 종아리가 뭉치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하지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다른 불편함이 크게 없다면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지정맥류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정맥류가 심해지게 되면 다리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한 경우는 다리에 고여있는 피의 양이 1리터까지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몸속에 피가 5리터가 있고 여자분들은 4리터의 피가 있습니다. 그럼 5분의 1이나 4분의 1의 피가 다리에 고여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몸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되고, 다리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몸 전체적으로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다리에 습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궤양 같은 그런 심각한 합병증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여있는 피로 인해서 혈관염이나 혈정 같은 것들도 생겨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보통 하지정맥류라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무서워서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병이든 초기에 병원을 찾아오게 되시면 수술까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증상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로 정맥순환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정맥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바꿔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이 있는데, 아주 초기에 병원을 오시면 그 약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약을 드시면 지금 현재 불편한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이 혈관이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쓸 수 없는 혈관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을 없애버리는, 고장난 혈관으로 더 이상 피가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걸로는 혈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발거술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나 고주파 아니면 베나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술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보존적인 치료로 그 정맥순환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신는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 비율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호르몬, 비만,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섭취는 물론이고요. 걷기나 수영처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요가 동작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따라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하체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 다리를 모아주시고 오른 무릎 옆으로 접어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이시고요. 왼쪽 다리는 허벅지랑 무릎, 발목을 일직선으로 뻗어주세요. 자,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양손 발끝 잡습니다. 마신 호흡에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며 팔꿈치를 굽혀 상체를 사선으로 숙여줍니다. 마시고 다시 한번 팔꿈치 펴면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며 상체를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때 머리부터 동그랗게 숙여지지 않도록 고개는 드신 상태에서 내 아랫배가 허벅지에 가까이 가는 느낌으로 늘려주세요. 천천히 자세 5번 반복하셨다가 사선 상태에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며 배, 가슴, 이마가 다리 가까이 내려갑니다. 숙이신 상태에서 호흡 천천히 5번 반복하셨다가 마신 호흡에 제자리 돌아오셔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